정책의 출발 새아침. 가장 오래 백악관을 출입했던 기자 헬런 토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제가 이 말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권력자에게 질문하지 못하는 자는 민주시민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사침의 진은책 변호사입니다. 그래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분들이 자주 국민들에게 절절매입니다. 마음속과는 달리 사람들 손을 덥석 잡으며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수뇌부는 지금 국민들에게 연신 고개 숙이며 온갖 달콤한 말을 다 쏟아놓습니다. 다 바꾸겠다, 새 정치하겠다, 그런데 지난번 세비 깎겠다, 불체포특권 내놓겠다고 한 약속은 다 어디 갔습니까? 2월 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부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당들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에 이어 오늘은 잠시 뒤 일부에서 민주당 사선 중진 김영환 의원을 연결합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라더니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제조업 지수도 낮게 나온 데다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연세대 성태윤 교수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숭례문 보건공사가 부실이라더니 원인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수리업체에 빌려준 것이 이번에 탄로났습니다. 3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뉴스의 이면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저는 저기 출발사쯤 출발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이종원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예. 테이퍼링 이어 미국, 중국 경기 위축 트리플 쇼크, 이런 헤드라인 있고요. 한국 신흥국입니까? 이 탈신흥국 시험대에 오른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한 기사도 있습니다. 수입 대금 달러로 못 준다 선언, 아르헨티나 달러 유출 저지 고육책. 우리 기업들도 이쪽에 지금 수출하는 거 굉장히 애로가 많죠. 공공 조달 대기업 목 5년 전보다 더 크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고요. 국보 8곳, 보물 39곳, 무자격자가 보수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예, 경제 뉴스가 네 신문에 들어왔군요. 네. 예, 특히 테이퍼링 이어서 미국, 중국 경기 위축 트리플 쇼크. 지금 오늘 저희들이 잠시 뒤 2부에서 다룰 예정인데 정말 이게 미국의 경제 위축이 큰 문제긴 문제입니다. 예, 여수에서 유출된 기름이 남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이 전남 여수도 가지만 경남 남해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장은 양식장이 걱정이고 이 피해 보상도 상당한 진통이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여수하고 마주하고 있는 경남 남해군 남면, 서면, 고현, 설천면 이런 곳에 좀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한 30km 정도에 걸쳐서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예. 지금 연안 방제에 들어간 상황이긴 한데 좀 쉽진 않아 보이네요. 이게 다 제거한다는 게. 예, 어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해군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 모양이군요. 예, 그게 조류를 따라서 북서풍이 그쪽으로 좀 불고 있다 그럽니다. 내일 피해 보상 대책회의가 열린다면서요? 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내일 오후 2시에 이 여수 낙포동 원유 2부두 기름 유출 사고 피해 관련 대책회의 이걸 개최를 한다 그럽니다. 이번 사고에 따른 오염 피해 일반적인 보상 절차 설명도 하고 의견도 수렴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로 기름 유출한 싱가포르 선적 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다 그래요. 민사 책임 협약에도 가입이 돼 있다 그러고 지금 해양수산부는 이번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이 원유사, 그러니까 GS 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선사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가닥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원인은 도선사가 과속을 해서 접안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실로트로 접안을 하다가 이 충돌한 사건인데 그렇다면 도선사를 관리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항만청도 피해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어떻든 GS 칼텍스 측은 정부와 다른 생각이라고 하죠. 예,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는데요. 또 GS 칼텍스 측으로서 좀 약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보상에 나섰다가 나중에 감정평가액 산정 수준이라든가 구상권 청구 결과에 따라서 이 보상 지급금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수부의 주장대로 지침대로 과연 GS 칼텍스 측이 좀 갈지 그것도 좀 미지수고요. 보상 시기도 어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프린소 사고 당시에 첫 번째 피해 보상 타결까지 한 2년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예, 어떻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만은 이 피해는 빨리 보상돼야 된다는 대원칙. 예,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다시 타미플루 풍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어제 이 독감 상황을 좀 밝혔습니다. 찾는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가 37명이다. 예, 이런 얘기고요. 독감 유행 기준 1000명당 12.1명 아주 지금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독감 환자 절반 이상이 한 55%가량이 좀 A형 독감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신종플루로 알려졌던 그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계절 독감으로 분류가 돼 있고 백신을 맞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역시 이제 같은 형이다 보니까 2009년에 풍기 현상을 빚었던 타미플루 처방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게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풍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문제도 저희들이 설 연휴 전에 이미 짚어본 문제인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 타미플루 풍기 현상 같은 것은 애초에 논의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부 비축 물량이라도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심해지면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유통상 배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문제로 일단 보인다. 예. 그런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정부에 비축하고 있는 타미플루 보유량 지금 현재 한 1,300만 명분 그러니까 전 인구 대비 25%가량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독감 백신을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다고 하면서요. 네. 이 독감 유행 기간이 통상 6 내지 8주 정도라 그래요. 예. 그래서 2월 말 3월 초까지 이번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얘기고요.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는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사이 소아, 또 임산부, 임신부, 또 50세에서 64세 성인 등 이 경우에는 좀 백신을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서 정치판은 지방선거 대책으로 분주합니다. 어제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선거로 향후 전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 간의 격돌이 벌어지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신당이 가세하면서 이번 선거 최대의 변수가 됐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이 위기감을 가질 겁니다. 저희 출발사 아침은 어제부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세 당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을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순서입니다. 사선 중진 김영환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설 연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방콕 했습니다, 방콕. 아, 방에만 계셨습니까? 예, 책 읽고요. 예. 또 뉴스 보고 또
또 TV 많이 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주변 민심은 어떻던가요? 글쎄 뭐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뭐 그 실제 민심이 어떤지 이걸 제가 가늠하기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삶이 고단하고 또 정치가 이런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실망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 내 초당적 협력기구 만들자, 국가미래전략기구란 걸 만들어서 앞으로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걸 언론에서는 대연정으로 해석하는 언론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글쎄요. 저는 뭐 대연정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늘 그분이 야당 자극하지 않고 또 자기 얘기를 주로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는 역시 이제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문제 또 북한의 안정적 변화 유도 등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OET는 어제 그 새정치신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고서 좀 의아했습니다. 예, 저는 그 연설 들으면서 영국 같으면 영국 노동당 수호의 연설, 예, 이 정도로 들었는데, 예,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뭐, 같은 동지라는, 뭐 그런 느낌 안 들었습니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예. 좀 여야 정치권이 좀 변화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든 그 민주당 논평은 진정성이 없다. 연설 위한 연설이다. 예, 이런 논평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그 국가미래전략기구라고 또 제안을 했지만 작년 5월에도 6인 협의체 만들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다가 흐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예, 왜 이렇게 여야 간의 대화가 자꾸 단절되는 겁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면서 지금 이제 특검 같은 게 걸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야당의 입장을 들어주고 역시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이런 제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실현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현실성은 좀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현실성이 없다고 보셨군요. 예, 민주당은 이번 설 연휴 동안 4박 5일 버스 투어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안철수 신당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예,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 예, 저 우리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신당이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민주당을 크게 자극하고 있고요. 예. 또 호남을 포함해서 영남 등에서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정치권에 영향과 자극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계기로 해서 했든 어쨌든 민주당이 변신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민생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같은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김한길 대표가 버스 투어를 마친 뒤에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연이어서 했는데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새 정치를 두고 안철수 신당과 경쟁한다. 이제 이런 그 취지였는데 민주당 기본 입장은 야권 분열은 안 된다. 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야권 연대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이 굉장히 식상하고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쪽에 지금 신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정말 그동안 혁신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자기 변화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4, 5월 달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야권 연대라는 것이 지금 이제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못하면 야권이 공멸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상황의 변화 또 여론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새정치신당 쪽에서도 진지하게 이런 것을 검토하는 단계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선택이 아니다, 선택이 아니고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비호남권에서는 연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럴 조건이 이제 성숙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이제
1인 독식의 선거 구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새정치신당이 지금 야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야권의 표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야권의 그 분열이 지금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 선거를 치면서까지 그 야권 분립을 할 것인가, 그 뭐라고 할까요? 야권 연대를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한길 대표가 자신감을 보이긴 보입니다만 이 민주당 지지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이 민주당이 지금처럼 무기력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하루 사이에도 크게 이제 막 바뀐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호남에서 앞서다가 뒤서다가 예. 반도 안 되다가 갑자기 앞서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떠나서 야당이 이제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국민들의 지지라고 할까 기대를 크게 받지 못한 것은 지금 현재 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할 때 지난 1년 동안 우리 야권은 국정원 문제에만 매달리게 된 그런 결과가 돼서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역시 이제 국정원 문제, 민주주의 후퇴 문제와 함께 민생 문제를 챙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나친 장애투쟁과 대결주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민주당 잘못은 아니지만 국정원 문제에 매달린 것이 너무 장기간 매달린 것이 문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민주당이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심정적으로는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장기간 계속되니까 결국 이제 피로감을 주었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국정원 개혁 문제, 국정원의 댓글 문제가 계속 터져 나와가지고요. 예. 민주당이 어떤 민생으로 정책으로 전환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대선 불복처럼 비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투쟁이라고 할까? 실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한길 대표가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국민 소환제 도입하겠다. 그리고 출판 기념회 회계를 공개하겠다. 부의금은 5만 원만 받겠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예. 그런데 이게 의원총회에서 이 많은 반발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또 뒤따릅니다. 이목희 의원, 정청래 의원, 김광진 의원 이런 분들이 반발했다는 건데 이 문제 당에서 반발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왜곡이 좀 있었는데요. 예. 그분들이 그걸 반대했다기보다는 그런 발표 과정에서 좀 당내 의견 수렴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오후에 의총이 다시 열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전체적으로 추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내용을 담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혁신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추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난 선거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또 세비 30%를 자진 삭감하겠다 이 두 문제는 여야가 똑같이 공약했던 사항들입니다. 네네. 그런데 아직 전혀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거든요. 불체포 특권 문제는 역시 헌법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요건 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가 이제 대선 때 공약했던 세비 30% 삭감 문제예요. 예. 이거는 정말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날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걷어들이면서 이런 여러 가지 혁신안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젊은 의원들의 의원의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참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혁신안을 내놓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경기도 출신이시니까 제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번 지사 선거가 아주 재밌어졌는데 언론에서는 우리 김용환 의원님 또 김진표 원혜영 의원 등과 함께 후보로 거론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전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 이제 선거 구도가 예. 아직 명확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후보도 이제 가시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죠. 그것도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새정치신당이 예. 그 후보를 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크게 선거판이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좀 관망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든지 우리 당으로서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수도권 선거는 물론이고 전체 지방자치 선거의 최고의 전략적 요충이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심히 보고 있고 우리 당에 좋은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를 가지고 이길 수 있겠나 이런 문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생각은 아주 많은데 이 현재 관망 중이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건 아직 결심 못 하고 있고요. 예. 어떻든 지금 상황이 한 달 전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소식이 들리겠군요. 이 지난달 말에 쓰신 이 통일이 대박이다. 뒤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칼럼을 읽었습니다. 예. 이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 처음 동의를 하시면서도 나름대로 비판을 하셨던데, 예, 전체적인 취지가 섣부른 흡수 통일론에 대한 우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예, 우리 김 의원님 생각하시는 통일 방안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앞서간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교류 협력 또 비정치적인 비군사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쌓여 있을 때 통일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통일 대박론은 참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시고 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서서 이렇게 해서 통일에 대한 가능성 또 통일에 대한 염원 이런 것을 보편한 그런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북한의 붕괴론 예. 또 북한의 급변 사태 같은 것을 전제해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통일 대박론은 상당히 통일에 저해가 되거나 또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역시 우리가 교류 협력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전부터 남한의 북한공단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인 그리고 시간을 갖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김한길 대표가 이른바 햇볕 정책 2.0이라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우클릭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번 설 연휴 전에는 연평도를 방문했고 또 설 연휴 마지막 일정도 천안함 전사자 묘지 참배했습니다. 이 김 의원님께서 민주당이 우클릭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 우클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안보에 대해서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햇볕 정책을 포함한 우리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우리 민주당은 안보에 관심이 없다든지, 예. 또 경제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의 의식을 불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또 민주정부의 남북협력 성과를 개성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주민의 민생 인권에 관한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행태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띄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집권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퍼주기 논란이 그동안 상당히 국민들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 문제, 3대 세습 문제, 인권 문제, 이런 문제가 남북관계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들의 그런 우려를 불식하는 민주당의 그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예,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 40초 됐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30분 사이에 교통량이 조금 더 늘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전 구간 수월한 편인데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에서 월계 1교,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차량 느리게 이동하고 있고요.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청담대교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 청담대교와 이어지는 분당수서로도 도심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까지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예, 이번에는 외신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주일 영국 대사도 비판하고 나섰군요. 네, 서방에서 알아주는 일본통이죠. 이 티모시 히찬스 주일 영국 대사가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히찬스 대사는 3일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와 관련해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는 최선의 방법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보다 좋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해서도 동맹국과 협력해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신중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제까지 야스쿠니 참배의 트집을 잡는 건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고 해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형국인데요. 참배 직후 주일 미 대사관과 미국 정부가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서 전통적으로 일본의 우호적 입장을 취해온 영국 대사까지 비판적 견해를 내놓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경고음이 더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황당한 뉴스가 들어와 있군요. 일본의 한 자치단체가 태평양 전쟁 때 가미가제, 그래 신풍 자살특공대의 유서를 유네스코 인류유산으로 신청한다면서요.
일본 가고시마현 미나미 큐슈시에 자리한 지라는 태평양 전쟁 중에 육군 소년 비행단 훈련학교가 있던 곳인데요. 일본군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이곳을 육군 최후의 특공 기지로 삼아서 이른바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원들을 태운 전투기를 대거 출격시켰습니다. 전후에 이곳엔 지란 특공 평화회관이 조성돼서 당시 자살 특공대원의 유서, 사진 등 1만 4천여 점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본인 이름 등이 확인되고 직필로 쓴 유서, 편지 등 333점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에 신청한다는 게 일본 측 보도입니다. 이 회관은 자살 특공대를 그 순박한 충정의 정신이라며 애국자로 기리고 있습니다만 자살 특공대의 유서나 편지가 모두 당시에 검열당한 것이란 점에서 결국 군국주의의 상징을 인류 유산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영국 엘자베스 2세 여왕이 오는 4월 바티칸을 찾아서 프란시스코 교황과 만날 예정이라면서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남편 필립 공이 오는 4월 3일 하루 일정으로 로마를 방문해서 이탈리아 대통령을 예방한 뒤에 바티칸을 찾아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다고 영국 버킹엄 궁이 전했습니다. 영국 성공회 수장인 엘리자베스 여왕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3월 교황 즉위 이래 이번이 처음인데요. 소탈한 성품으로 격식 파괴 행보를 이어온 교황은 이번 여왕 접대 때도 여전히 그 파격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교황궁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 그 일반 성직자를 위한 바티칸 방문자 숙소에서 여왕을 맞아서 차를 대접하는 소박한 모습인데요. 여왕이 바티칸을 직접 찾는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여왕은 1980년 처음으로 바티칸을 공식 방문해서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났고 2000년에 다시 바티칸을 찾아서 만남 20주년을 기념한 바 있는데 이번 바티칸 방문은 그로부터 14년 만이라는 보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지난해 4분기 3.2%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긴 불황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보였던 미국 경제가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FRB는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하고 채권 매입은 매달 65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공급자 협회가 발표한 제조업 지수가 또 전달보다 5.2%나 급감한 51.3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10월 셧다운까지 겪으면서 합의했던 연방정부 부채한도 임시합의가 오는 7일로 종료되면서 이달 말까지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시 셧다운이 오거나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아서 미국 경제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코스피도 1900선이 5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현 상황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말까지 미국 경제 다들 자신만만해 했는데, 폰 브랭키 FRB 퇴임했던 의장도 그렇고, 실제 성장률이 또 3.2%나 되는데, 이번에 갑자기 왜 이렇게 불황이란 말이 다시 나오게 된 겁니까? 최근에 그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서 3일에 발표했던 올 1월의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한 51.3으로 지난해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제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좀 낮아서 미국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좀 더딘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자동차 판매 지수도 떨어지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폰 브랭키 의장은 자신만만하게 미국 경제 회복된다면서 2차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했는데 이게 FRB가 오판한 건 아니겠죠?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적 완화의 규모 축소, 즉 테이퍼링으로 지칭되는 이제 미국의 정책은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호전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에서 이 양적 완화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지표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용 상황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인데요. 어쨌든 12월 실업률은 한 6.7%로 연준의 목표치인 6.5%에 사실상 근접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일시적으로 좀 하락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4분기 GDP 성장률은 3.2%까지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현재의 상황은 전반적인 호조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도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은 어쨌든 양적 완화 축소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지표가 있고 이 지표에 부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정책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테이퍼링이 일부 지표에 불안해도 불구하고 당장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면서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지표에 영향을 준다면 물론 추후에 테이퍼링 과정에 있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어제 미국의 신문들 보면 거의 뭐 일면 헤드라인이 전부 다 경제 문제 악화로 다 뒤덮여 있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미국 중서부를 강타한 한파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 전망치보다 제조업 지수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파에 의한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연준에서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분기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은 어쨌든 좋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테이퍼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12월 한 달 지표를 가지고 결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12월 같은 경우에 신규 주택 매매 건수 같은 것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좀 이제 회복이 맞는지가 조금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주택 매매 가격은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지표들의 혼조가 있는 것은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테이퍼링이 일단 실시됐기 때문에 회복세에 있던 미국 경제라 하더라도 그 충격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결국은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이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또 물론 그거에 영향을 주는 이제 다른 지표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 두 가지 지표 상황을 매우 유의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 이 테이퍼링을 두 번에 걸쳐서 단행을 하면서 실행국을 중심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뭐 외환도 많이 있고 하니까 괜찮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아니고 어드밴스드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진행자께서 미국 지표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미국보다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지표가 나빠지면 그 지표가 나빠진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일단 중지하든지 아니면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절해서 미국 경기를 사실은 살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책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 조절은 미국의 경기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만약에 둔화되거나 지표가 더욱 나빠진다면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절을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받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런 식의 대응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는 외환 유동성이 부족한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문제는 헝가리나 폴란드 같이 그 동유럽의 국가들, 이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것도 아니고요. 또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까지 현재는 문제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신흥국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 확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또 이렇기 때문에 당장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더라도 실물 경제에 이런 신흥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반영돼서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IMF 이제 국제통화기금에서 이 신흥국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기자회견을 한 것들을 보면은 아르헨티나의 개별 국가 이슈라는 식의 뉘앙스로 주로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포지션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일정 부분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것이 우리하고는 별 문제가 없고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교수님이 참 우리를 표시를 해주신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조간 헤드라인이 전부 다 이제 그런 얘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테이퍼링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위축 이렇게 트리플 쇼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달러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양적 완화 축소의 가장 큰 채널은 기존의 국제 금융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을 미국으로 환류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미국계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은 이유도 주로 미국의 금리 상승과 관련이 금리가 직접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테이퍼링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우리 한국 경제 역시 달러의 유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하에서는 일부 원화가 좀 절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절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특히 외부 충격에 의해서 하락되는 경우는 실제 실물 경기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미국의 통화정책하고 미국 경기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충격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인도 중앙은행 총재인 라그람 라잔 같은 게 본인 자신이 미국에서 교수를 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신흥국 금융불안 문제에 대해서 미국 연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연준이 결국은 미국 국내 사정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의 상황도 일정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테이퍼링 속도를 유지하면 신흥국들 사실 이제 그런 충격에 우리도 포함될 것 같은데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우리가 직접 타격을 받지 않더라도 이 이머징 마켓이 타격을 받으면 연쇄 반응으로 그 여파가 또 우리에게 미칠 가능성도 있겠죠. 특히 동남아 수출 시장은 큰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흥국 문제가 당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실물 경기에 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외화 유동성하고 경상수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어느 정도 이제 썼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재정 정책은 제가 보기에 이미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작년 상반기 이후에는 좀 적극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좀 통화 정책인데 현재까지의 한국은행의 기조로 봐서는 특별히 이를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정책 대응을 크게 하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서 충격이 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개별 가계와 기업이 좀 더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통화정책 당국에서는 이게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더라도 금리 상승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까지는 금리가 인상될 듯한 그런 신호를 꽤 보냈었는데요. 그런 신호가 계속 가게 되면 수출 시장에서의 타격과 내수 시장, 특히 부동산을 비롯한 주택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 한 1분여 남았는데요. 미국의 최대 교육국으로 부상한 중국 경제도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고 합니다. 이 중국 1월 비제조 구매관리 지수를 보면 53.4로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전망됩니까?
현재 이제 중국 경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흔히 말하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부실 금융 문제가 좀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진핑이 새로운 중국 개혁 정책을 취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침 미국의 출구 전략이 구사되면서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국이 당장 뭐 금융시장이 뭐 붕괴하거나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전반적인 실물 경기 지표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비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들을 비롯한 이제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 역시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실물 경기 쪽의 부정적인 충격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였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예,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